이번에는 N단원, 민주시민과 시민불복종의 내용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또 무엇을 의무로서 수행해야 하는지 아주 규범적인 내용들이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죠. 동양의 민본주의와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민주주의의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 해석되기는 어렵지만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서 군주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국가 운영의 기초는 바로 백성이다라는 관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결국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권을 가지고 이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실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세금을 낼 수도 있고요. 국가의 일에 나름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민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입니다. 이 시민의 참여 활동으로서 법을 어기는 행위인 이 시민불복종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각 사상가의 입장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소로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전파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로는 우리가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이라면 국가의 법에 복종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정말 정당한지 양심의 소리에 기초해서 그 법을 어길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소로의 사상은 사실 초기의 시민불복종 개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로의 시민불복종을 현대적인 이 정의관의 기초에서 해석한 롤즈는 정교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내용 요소는 롤즈의 단독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때로는 싱어와 짝꿍을 이루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롤즈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그의 기초에서 이제 싱어와 비교하는 관점에서 문항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롤즈의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롤즈는 시민불복종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구체적인 법이나 정책의 개선을 동료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민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롤즈에게 이 시민불복종은 동료 시민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데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이 법이 또는 이 정책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고쳐야 돼. 라고 호소하는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의 기본 전제는 시민들이 이러한 정의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롤즈에게 있어서 시민불복종 행위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능한 시민의 행위입니다. 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정의의 원칙을 추구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부정의가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정의의 원칙을 민주적 헌법의 질서로 삼고 시민들이 그걸 실현하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 조건들의 요소, 문제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부정의가 발생하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이고 우리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보기에 이거 정말 심각한 부정이다 하는 법이나 정책이 이 저항의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저항의 대상은 어떻게 판별하느냐? 롤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법은 지키고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심각한 부정의를 발생시키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각한 부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바로 이 다수의 정의관, 즉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이것들이 심각하게 위반됐을 때는 아주 심각한 부정의로서 시민불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같은 정의의 원칙인데 왜 차등의 원칙은 안 되느냐? 롤즈가 보기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위반됐느냐, 위반되지 않았느냐, 공정한 기회균등이 위반되었느냐, 위반되지 않았느냐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통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 법이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아니다. 지금 저 정책이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반하고 있다? 아니다. 이 판단은 누구나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차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 저 법이 과연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냐 아니냐, 저 정책이 과연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법이냐 아니냐, 이러한 판단들은 이 각각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이 지위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관된 견해를 가질 수 없는 이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롤즈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싱어는 이 시민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은 비록 우리가 이 정의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이긴 하지만 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법에 대해 이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작용까지 고려해서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을 때에만, 공리가 실현될 수 있을 때에만 시민불복종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 싱어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기출에는 저울질해보자 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 롤즈나 싱어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는데 이들에게도 공통된 관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충실성을 지키면서 이 합법적인 노력을 모두 다 한 다음에 그래도 고쳐지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을 행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민불복종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임을 강조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이 사회 자체의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 민주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죠. 자, 이런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문제 2023학년도 대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롤즈와 싱어의 입장을 비교해보는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갑이 롤즈라면 을은 싱어인데요. 자, 이들의 입장을 이 순서도라는 형식을 활용해서 비교하는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단독 문항으로도 출제되는 롤즈의 제시문을 아주 정확하게 깊이 있게 공부하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이 싱어의 입장을 잘 비교해서 학습해 두어야겠습니다.